결혼 20년 차 저는 제가 여자인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옆집에서 낯선 남자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저보다 20살이나 어렸고 저만큼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만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48세 한 여성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이 가져온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얇은 벽 하나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에 숨을 멈췄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던 중이었다. 물소리를 잠시 멈추자 옆집에서 고통스러운 흐느낌이 들려왔다. 처음엔 아픈 건가 싶었다. 하지만 이어진 거친 숨소리와 억눌린 소리는 그것이 고통이 아닌 다른 무언가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손에 쥔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다. 귀를 막아야 했다. 돌아서 나와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굳은 채 마치 금지된 무언가를 훔쳐보는 사람처럼 얇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정이 뒤섞여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혼자였다. 그 사실이 왜 이렇게 선명하게 각인되는지 모르겠다. 모든 게 끝난 후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들려온 건 작은 흐느낌이었다. 남자의 울음소리.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위로받지 못한 영혼의 소리. 나는 그제야 화장실 문을 닫고 나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이 사람과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본 게 언제였던가. 마지막으로 서로를 안아본 게, 키스를 나눠본 게, 여자와 남자로 마주한 게 언제였던가. 결혼 20년 차. 남편은 좋은 사람이다.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나에게 잘해준다. 하지만 우리 사이엔 더 이상 설렘도 떨림도 갈망도 없었다. 그저 익숙한 동거인, 함께 늙어가는 룸메이트. 나는 언제부턴가 여자가 아닌 그저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로만 살아왔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자꾸 옆집을 의식하게 됐다. 복도에서 마주칠까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그가 퇴근하는 시간이 되면 왠지 모를 긴장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상했다. 얼굴도 모르는 남자인데 나는 그의 가장 사적인 순간을 알고 있었다. 그 비밀이 나와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을 만들어 놓은 것만 같았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저녁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파트 복도 끝에서 그를 처음 봤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키는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체격에 깔끔한 인상이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지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가 먼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부드러웠다. 네, 안녕하세요. 나는 얼른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등 뒤로 그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에 장바구니를 내려놓은 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틀 후였다. 토요일 오후 남편은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나는 혼자 집에 남았다. 설거지를 하다 문득 그날 밤 일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옆집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이거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는 복도를 힐끗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일주일 전쯤, 밤에 혹시 제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 들으셨나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벽이 얇은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신경이 쓰여서 혹시 제가 민폐를 끼친 건 아닌가 해서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귓불까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저 혼자 살거든요. 그날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술을 좀 마셨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미안함과 수치심이 느껴졌다. 동시에 그날 밤 들었던 그 외로운 흐느낌이 떠올랐다. 괜찮아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럽게 나왔다. 저도 사실 그냥 물소리인 줄 알았어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를 편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 다행이네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사과는요. 벽이 얇은 게 잘못이지 사시는 분이 무슨 잘못이에요. 그제야 그가 작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 여전히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래도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론 조심할게요. 네. 그럼 문을 닫으려는데 그가 다시 말을 꺼냈다. 저기 실례지만 이름이 김민서예요. 저는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서 씨. 누나라고 부르세요. 나이가 좀 있어서. 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민서 누나.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됐다. 문을 닫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이게 뭘까? 이 낯설고 어색하고 설레는 이 감정은 도대체 뭘까?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48배 중년 여자. 잔주름이 생긴 눈과 처진 볼살, 생기 없는 눈빛.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뺨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는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여전히 여자라는 것을. 그 후로 우리는 종종 복도에서 마주쳤다. 민서 누나, 안녕하세요. 퇴근하세요? 오늘 좀 늦으셨네요. 회사에 일이 좀 많아서요. 짧은 인사, 가벼운 미소.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이 우리 사이에 묘한 친밀감을 만들어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였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누나, 혹시 집에 계세요? 보일러가 고장 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남편을 힐끗 보았다.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맥주를 마시는 그의 옆모습. 남편분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문자를 본 남편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토요일에 AS 기사 부르라고 해. 주말에 뭘 하려고. 근데 지금 추운데. 그럼 당신이 가서 봐주든가. 나 피곤해. 남편은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옆집 초인종을 눌렀다. 준혁이 문을 열었다. 집안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다.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맨발이었다. 누나, 죄송해요. 이런 것까지. 괜찮아요. 보일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집은 내 집과 구조는 같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간단한 가구만 놓여 있고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치곤 깔끔했지만 왠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졌다. 보일러 앞에 쪼그려 앉아 이것저것 만져봤다. 다행히 간단한 문제였다. 이거 여기 보세요. 이 스위치가 꺼져 있었네요. 다시 켜면 돼요. 아, 정말요? 와, 누나 대단하시네요. 이런 거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 맨날 고장 나거든, 이거. 보일러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다. 누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일어서려는데 무릎이 시큰거렸다.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게 힘들었다. 그가 재빨리 내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그의 손은 내 팔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 있었다.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 가까이서 보니 그의 눈빛에 외로움이 가득했다. 나는 얼른 팔을 빼냈다. 그럼 저는, 누나, 잠깐만요. 그가 냉장고로 가더니 캔맥주 2개를 꺼냈다. 보답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한 잔만 하고 가세요. 맥주 괜찮으세요? 거절해야 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한 잔만요.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캔을 따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다. 누나는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20년 됐어요. 아, 오래되셨네요.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행복한가? 불행한가? 둘 다 아니었다. 그냥 무감각했다. 글쎄요. 그냥 사는 거죠, 뭐. 그런 거구나. 준혁은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목선이 움직이는 게 보였다. 저는 연애를 해본 지 오래됐어요. 회사 일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혼자가 익숙해지더라고요. 젊은데 왜? 여자친구 만들면 되잖아요. 말이 쉽죠? 요즘 사람들 만나는 게 어디 쉬운가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그날처럼 말끝을 흐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있었다. 누나도 외로우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심장이 철렁했다. 왜요? 그냥 표정에서 보여요. 웃을 때도 눈이 안 웃는 것 같아서. 그의 말에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남편은 나를 본지 오래였다. 내 표정이, 내 마음이 어떤지 관심도 없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몇 번 마주치지도 않았는데 나를 보고 있었다. 다들 그렇게 살죠, 뭐. 그게 맞나요? 그렇게 사는 게. 그럼 어떻게 살아요? 최소한 외롭지 않게는 살아야 하지 않나요? 그날 밤 나는 한 잔 더 마셨다. 그리고 또 한 잔. 캔맥주가 비워질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솔직해졌다. 저 처음엔 누나가 무섭더라고요. 내가 왜 그날 일을 들으셨을 것 같아서 어떻게 얼굴을 보나 했어요. 나도 처음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편하다고? 좋다고? 설렌다고? 그 어떤 말도 정확하지 않았다. 그냥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 뭔가 간절한 것이 느껴졌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소파에서 졸고 있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맥주캔이 테이블 위에 나뒹굴고 있었다. 여보, 들어와요. 자러 가요. 남편은 눈도 뜨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거기서 잘 테니까 불만 꺼. 이불을 덮어주고 방으로 들어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자꾸만 준혁의 눈빛이 떠올랐다. 며칠 후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다. 사흘 있다 올게. 밥 챙겨 먹고. 응, 조심해서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찾아온 고요함. 넓은 집이 갑자기 더 넓게 느껴졌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누나, 혹시 집에 혼자 계세요? 응. 남편이 출장 갔어. 아, 그럼 무섭지 않으세요? 밤에 혼자 있으면. 괜찮아. 익숙해. 그래도 뭔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바로 옆인데. 문자를 보는데 가슴이 따뜻해졌다. 남편은 출장 가서 연락 한 통 없었는데 옆집 청년이 내 안부를 묻고 있었다. 고마워요. 민서 누나. 응? 내일.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요리 좀 하거든요. 보답도 할 겸. 손가락이 떨렸다. 거절해야 했다. 하지만 외로웠다. 너무 외로웠다. 그래요. 내일 봐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한참을 핸드폰을 쳐다봤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이 감정. 내가 여자라는 걸,
아직 누군가에게 설렐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이 두근거림. 나는 옷장을 열었다. 내일 뭘 입고 가지? 이 나이에 뭐가 중요하냐마는 왠지 신경이 쓰였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엔 어느새 미소가 번져 있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발랐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너무 진한가? 아니면 너무 연한가? 이 나이에 립스틱 색깔이 뭐가 중요하냐만 손은 계속 움직였다. 결국 자연스러운 코랄톤으로 정했다. 옷도 3번이나 갈아입었다. 너무 꾸민 것 같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편한 차림도 이상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다. 그냥 옆집에 저녁 먹으러 가는 건데. 아니, 그게 그냥일까? 나는 거울 속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흔들리고 있었다. 벌써부터 초인종을 누르기 전 한참을 서 있었다. 돌아가야 하나?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준혁이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다. 집안에서 고소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누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까지.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상이 놓여 있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혼자 사는 남자가 차렸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정성스러웠다. 요리 좀 한다고 했잖아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와, 진짜 잘하시네요. 우리는 마주 앉았다. 맥주잔을 부딪혔다. 팅 하고 맑은 소리가 났다. 맛있어요. 진짜 다행이다. 누나 입맛에 맞아서. 근데 이런 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혼자 살다 보면 배우게 되죠. 안 그러면 못 먹고 살잖아요. 그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다. 가족은 안 계세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제도 없고, 그래서 진짜 혼자예요. 아, 괜찮아요. 익숙해요. 하지만 그 말투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나는 그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알 것 같았다. 누나는 자식 있으세요? 아들 하나 있어요. 대학생인데 지금 기숙사 생활 중이에요. 그럼 지금 남편분이랑 둘이? 응. 외롭지 않으세요? 또 그 질문이었다. 나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외롭죠. 같이 살아도 외로운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준혁이 다가왔다. 제가 할게요. 누나는 쉬세요. 같이 해요. 좁은 싱크대 앞에서 나는 설거지를, 그는 행주질을 했다. 어깨가 스쳤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심장이 빨라졌다. 누나, 응? 요즘 행복해 보여요. 그래요? 처음 봤을 때보다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밝아졌다고. 누군가 나를 그렇게 봐주고 있었다는 게 준혁 씨 덕분인가 봐요. 말이 끝나자마자 후회했다. 너무 솔직했나? 하지만 그가 미소 지었다. 저도요. 누나 만난 후로 집에 오는 게 좋아졌어요. 그의 손이 내 손에 살짝 닿았다. 뜨거웠다. 나는 얼른 손을 뺐다. 저 화장실 좀.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식혔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결혼한 여자고 그는 20살이나 어린 남자야.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여보. 응. 잘 있어? 응. 저녁은 먹었어? 먹었지. 너는? 나도 회사 사람들이랑 먹었어. 그렇게 짧은 통화가 끝났다. 사무적이고 건조했다. 이게 우리의 대화였다. 핸드폰을 내려다보는데 준혁이 다가왔다. 남편분이세요? 응. 사이가 안 좋으세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무뎌진 거죠. 그래도 부부잖아요. 부부라는 게 뭘까요? 같이 산다고 다 부부인가요?
내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누나. 준혁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빛이 떨리고 있었다. 저, 이상한 거 아는데요. 뭐가요? 누나가 자꾸 신경 쓰여요. 아침에 나갈 때도, 밤에 집에 올 때도, 혹시 복도에서 만날까 해서 누나 목소리 들리면 가슴이 떨려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준혁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그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뒤로 물러났지만 벽에 막혔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그럼 누나도 저랑 같은 마음이에요?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하면 안 됐다. 하지만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다. 그의 손이 내 뺨에 닿았다. 따뜻했다. 떨리고 있었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그의 숨결이 느껴졌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다. 문 앞에서 누군가 멈춰섰다. 우리 집 문을 여는 소리. 남편이었다. 출장 일찍 끝났나 봐.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떡해요, 누나. 괜찮아요. 조용히 있어요. 나는 귀를 문에 갖다 댔다. 남편이 집안을 걸어다니는 소리, 냉장고 여는 소리, TV 켜는 소리. 그리고 다시 고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날 뻔했던 거지.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저 이만 가볼게요. 누나, 조심해서 나가요. 남편이 볼 수도 있으니까. 문 앞에서 준혁이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나갔죠. 아니에요. 나도 흔들렸으니까. 그럼 어떡해요, 우리.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문을 열고 복도를 확인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일찍 끝나서 왔어. 응. 밥은? 먹고 왔어.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렸다. 컵을 놓는 순간 옆집에서 소리가 들렸다. 준혁이 뭔가를 떨어뜨린 것 같았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옆집에 누가 사는데? 요새 소음이 좀 있네. 젊은 남자 혼자 살아요. 혼자? 그럼 조용히 살아야지. 벽 얇은 거 모르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러다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거야. 핸드폰이 진동했다. 누나, 잠 안 와요? 응, 저도요. 계속 누나 생각해요. 준혁 씨, 네.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한참 답장이 없었다. 그러다 길게 문자가 왔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누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누나가 힘들면 제가 멈출게요. 제가 이사 갈게요. 근데 누나가 괜찮다면 조금만 더 이러고 싶어요.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모르겠다. 슬퍼서인지, 기뻐서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저도 괜찮아요. 조금만 더.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다. 옆에선 남편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위험한 감정에 몸을 맡길 것인가.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이미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걸. 그 후로 일주일은 꿈처럼 흘러갔다. 남편이 출근하면 나는 준혁의 문자를 기다렸다.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핸드폰이 울렸다. 누나, 점심 드셨어요? 응, 먹었어. 너는? 저도요. 근데 자꾸 누나 생각나요. 그 짧은 문자 하나에 하루가 밝아졌다. 저녁이면 남편보다 준혁의 귀가 시간을 더 신경 쓰고 있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뛰었다. 혹시 마주칠까? 혹시 눈이 마주칠까? 어느 날 밤 남편이 회식으로 늦는다고 했다. 오늘 아마 12시는 넘어서 들어갈 거야. 응, 알았어.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자마자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남편 늦게 온대요. 답장은 바로 왔다. 그럼 우리 집에서 영화 볼래요? 혼자 보기 심심해서 손가락이 떨렸다.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미 답장을 보내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요. 샤워를 하고 로션을 발랐다. 향수도 살짝 뿌렸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다. 눈빛에 기대가 담겨 있었다. 준혁의 집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그도 샤워를 한 듯 머리가 젖어 있었다. 은은한 비누 향이 났다. 어서 와요, 누나. 거실엔 소파에 담요가 놓여 있었고 테이블엔 와인과 과일이 준비되어 있었다. 와인까지 완전 준비했네. 특별한 날이잖아요. 특별한 날? 누나가 오는 날이요. 그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영화를 틀었다. 하지만 무슨 영화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옆에 그가 있다는 것, 우리의 어깨가 닿아 있다는 것, 그의 숨소리가 들린다는 것만 느껴졌다. 와인잔을 비울 때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좁아졌다. 누나. 응. 손 잡아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쌌다. 따뜻하고 떨리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누나 손 작네요. 나이 들어서 거칠어. 아니에요. 예뻐요. 그가 내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다.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다. 그의 체온이 전해졌다. 준혁 씨, 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누나 옆에만 있으면. 그가 나를 바라봤다. 눈빛에 간절함이 가득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 저도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입술이 내게 닿았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깨질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얼마나 오랜만인지 이렇게 누군가에게 입맞춤을 받은 게 남편과는 언제 마지막으로 키스를 했더라.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내 뺨을 감쌌다. 키스는 점점 깊어졌다.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담요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았다. 나는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뜨거웠다. 모든 게 뜨겁고 아찔했다. 누나, 괜찮아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는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폭풍 속에 휘말린 것 같았다. 거친 파도에 몸을 맡긴 것 같았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의 손길, 그의 숨결, 그의 체온. 모든 게 생생하게 느껴졌다. 나는 살아있었다. 오랜만에 진짜로 살아있는 기분이었다. 그의 품에 안겨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그가 내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누나 사랑해요. 그 말에 가슴이 저렸다. 사랑이라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가. 나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 집 문이 열리는 소리. 남편이었다. 시계를 봤다. 11시.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다. 누나.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괜찮아요. 조용히 있어요. 남편이 집안을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냉장고 여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그리고 우리 집 벽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 옆집,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이 밤에 뭐 하는 거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남편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복도로 나가는 소리, 그리고 준혁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 이 집 사람 있어요? 준혁이 나를 봤다. 공포에 질린 눈빛이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잠깐만요. 준혁이 서둘러 옷을 입었다. 나는 침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문 여는 소리, 남편의 목소리. 이 밤에 무슨 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웠어요? 죄송합니다. TV 소리가 컸나 봐요. TV, 지금 꺼져 있던데요. 아, 방금 껐어요. 혼자 사세요? 네.
그래요? 근데 아까 여자 목소리 같은 것도 들렸는데 나는 침실 안에서 숨을 죽였다. 손이 덜덜 떨렸다. 그건 영화 소리였을 거예요. 그래요. 암튼 조용히 좀 해주세요. 밤 늦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문 닫히는 소리, 남편이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소리, 그리고 고요.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침실 문을 열었다. 준혁이 소파에 앉아 고개를 감싸쥐고 있었다. 누나, 미안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없었다. 이제 어떡해요? 준혁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일단 나 집에 가야 해. 남편이 의심할 거야. 어떻게 가요? 남편분이 복도에서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한참을 기다렸다. 남편이 자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복도는 고요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우리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손이 떨려서 열쇠가 잘 들어가지 않았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어디 갔다 와? 화, 화장실, 화장실? 우리 집에도 화장실 있는데? 급해서 밖에 공용 화장실로. 남편이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 눈빛에 의심이 가득했다. 당신 요새 이상해. 뭐가? 몰라. 그냥 뭔가 달라. 남편이 일어서서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냄새를 맡았다. 향수 냄새 나는데 언제부터 이런 거 뿌리고 다녔어? 그냥 기분 전환으로. 기분 전환? 누구 만나? 무슨 소리야? 아니면 왜 이래? 립스틱 바르고 향수 뿌리고. 혹시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혹시 남자라도 생긴 거야?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태어난 척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 48이야. 무슨 남자. 그럼 뭐야, 이 변화는. 그냥 나도 좀 가꾸고 싶어서 그래.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남편은 한참을 나를 쳐다보더니 돌아섰다. 자러 가. 피곤해.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하지만 잠들지 않은 것 같았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준혁이었다. 누나, 괜찮아요? 문자를 읽고 지웠다. 답장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그 달빛 아래서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 선택해야 했다. 이 관계를 끝낼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할 것인가. 눈물이 흘렀다. 그게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신했다. 나는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날 이후 나는 준혁을 피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문을 열지 않았다. 문자가 와도 답장을 미뤘다. 남편의 의심이 더 깊어지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밤마다 얇은 벽 너머를 의식했다. 그가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남편이 주말 내내 집에 있었다. 요즘 당신 왜 그래? 말도 없고 그냥 피곤해서. 옆집 남자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심장이 철렁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이웃이잖아. 이웃이 맞아? 당신 표정 보면 그 이상 같은데.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단지 의심만 있을 뿐.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예민한 거겠지. 당신이 변한 게 아니라.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다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진다. 그날 밤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저녁 시간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답장은 금방 왔다. 네, 누나. 기다릴게요.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온종일 마음을 정리했다.
이별을 말해야 한다. 그게 우리 둘을 위한 길이다. 저녁이 됐다. 준혁의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그가 서 있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다. 누나, 들어가도 돼요?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누나, 저 때문에 힘들죠? 아니에요.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다 보여요. 누나 피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 씨, 알아요. 누나가 뭘 말하려는지.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하죠. 제가 누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가 고개를 떨구었다. 그렇지 않아요. 나도 원했어요. 우리 둘 다 외로웠고 서로를 필요로 했어요. 그럼 왜 끝내려고 해요? 끝내지 않으면 정말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서요. 남편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우리 잘못된 거였나요? 잘못됐다기보다는 불가능했던 거죠. 처음부터. 그래도 누나, 저는 행복했어요. 누나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나도요. 진짜 오랜만에 내가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럼 왜 끝내요? 계속 만나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둘 다 다치기 전에 멈춰야 해요. 침묵이 흘렀다. 그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누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나를 안았다. 따뜻했다. 이 온기를 다시는 느낄 수 없다는 게 슬펐다. 사랑했어요, 누나. 나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봤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행복하세요, 누나. 준혁 씨도. 집으로 돌아오는 복도가 길게 느껴졌다. 문을 닫고 나서야 눈물이 쏟아졌다. 그날 밤 핸드폰에 마지막 문자가 왔다. 누나, 저 이사 가기로 했어요. 여기 있으면 자꾸 누나 생각날 것 같아서 다음 달에 떠날게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누나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손이 떨렸다.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고마웠어요. 행복하세요. 한 달이 지났다. 어느 토요일 아침 복도에서 소음이 들렸다. 이사 가는 소리였다. 창문 너머로 봤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서 있었고 준혁이 짐을 싣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건물을 올려다봤다. 우리 집 창문을 봤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가 작게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트럭이 떠났다. 그렇게 그는 내 삶에서 사라졌다. 옆집은 다시 빈집이 됐다. 더 이상 발소리도 움직임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슬프기만 한 게 아니었다. 가슴 한편이 후련했다. 그 후로 나는 조금씩 변했다. 아침마다 가벼운 화장을 했다. 꾸미는 게 즐거웠다. 옷도 신경 써서 입었다. 나를 위해서.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응? 갑자기. 그냥. 맨날 내가 해주기만 했는데 오늘은 같이 외식할까 해서.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요즘 왜 이래? 좋긴 한데 뭔가 달라. 달라졌으면 좋겠어? 응. 예전보다 밝아 보여. 남편은 그게 왜인지 물어보지 않았다. 나도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핸드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누나, 저 잘 지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도 만났어요. 누나도 행복하시길 바라요. 평생 감사할게요. 나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다행이다. 나도 잘 지내. 고마웠어. 그리고 번호를 지웠다. 완전히. 저녁이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다녀왔어. 응. 저녁 준비했어. 씻고 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남편의 얼굴을 봤다. 20회를 함께 산 사람. 권태롭고 무뎌졌지만 그래도 내 곁을 지켜온 사람. 완벽한 사랑은 아닐지 몰라도 이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걸 이제는 안다. 왜 그래? 그냥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가? 그냥 남편이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다. 밤이었다. 창가에 서서 달을 봤다. 준혁도 지금 이 달을 보고 있을까? 가슴 한편이 시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는 내게 잊고 있던 나를 돌려줬다. 여자로서의 나를, 살아있는 나를. 그 짧은 시간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꿨다. 이제 나는 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옆집 벽에 손을 댔다. 이제는 그 너머에 아무도 없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이제 혼자서도 나를 지킬 수 있으니까. 주머니에서 오래된 메모 하나를 꺼냈다. 준혁이 마지막으로 남긴 쪽지였다. 누나, 저를 만나줘서 고마워요. 누나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행복하세요. 꼭. 나는 그 쪽지를 가만히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언젠가 나이 들어 이 쪽지를 다시 꺼내볼 날이 오겠지. 그때 나는 미소 지을 수 있을까?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나뭇잎이 떨어졌다. 모든 건 지나간다. 사랑도, 이별도, 아픔도. 하지만 그 경험은 남는다. 나는 이제 안다. 인생은 완벽한 선택의 연속이 아니라 불완전한 순간들의 아름다운 조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만든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겠죠.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다만 후회 없는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